연달아 터지는 최루탄 때문에 우르르 후퇴를 할 때였다. 구멍가게 앞에 서 있던 노인이 갑자기 큰 길 가운데로 뛰어왔다. 그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젊은이들을 때렸다. 팔목과 지팡이 두께가 비슷했다. 고작 이런 것에 젊은 놈들이 뒤로 밀린단 말이냐? 그는 하얀 염소 수염을 파르르 떨며 사람들을 나무랐다. 지팡이를 맞은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꾸중을 들었다. 내 평생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사람들이 노인 쪽으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일단 매운 연기가 대수냐? 밀리지 마. 너희들 숫자가 더 많아. 죽기 살기로 덤벼, 이놈들아. 노인은 나이든 혁명군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염소 수염을 딱 한 번 더 떨 수 있었다. 체류탄이 날라와 그의 얼굴을 때린 것이다. 헉 소리와 함께 노인의 고개가 180도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다. 흥분을 한 나는 커다란 돌멩이 2개를 들고 앞으로 뛰어나갔다. 뛰어가서 돌을 던지고 욕을 했다. 욕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도 그랬다. 그리고 자욱한 연기가 거치자 군인들에게 침을 뱉어도 닿을 거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다. 돌멩이가 턱없이 멀리 날아간 것이었다. 그때 전차 위의 군인이 내게 총을 겨눴다. 누군가 나에게 총을 겨눈 것은 처음이었다. 불빛을 받아 총구가 번뜩였다. 순간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고 총소리가 연달아 났다. 나는 쓰러졌다. 맞았구나 생각했다. 쓰러지는 몇 초간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모든 것이 다 떠올랐다는 것이다. 무엇이 떠올랐느냐고 물으면 전부 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떠올랐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콕 찍어놓고 보면 그것도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담아놓은 파노라마 필름 같았다. 어렸을 때 탔던 세발 자전거, 마루치가 그려진 신발, 구슬과 딱지, 항구에서 보았던 화물선, 맨 처음 가졌던 가방, 낚시채비, 새우 현숙이라는 소녀, 길에서 주운 샤프 펜슬, 화내며 때리는 아버지, 수평선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 공용 물칸이 있어 여탕 쪽에서 손이 보이곤 하던 목욕탕, 하굣길에 보았던 붉은 달, 여자들이 서 있던 항구의 역, 사회교사의 마누라, 연기가 견딘 100대의 매질, 설날 떡국, 할머니가 주었던 용돈, 깎아놓은 손톱, 공정을 하고 난 다음날 팬티, 김치국물이 묻어버린 시험지, 기차, 인호, 친구형, 양은 냄비, 연탄불, 영춘이와 형제파, 소주와 생닭발, 주인 할머니의 알몸, 창녀의 젖꼭지, 그리고 박정화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짜장면, 그 붉은 입술. 그 모든 것이 필름 속에 들어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것들보다 더 작고 세세한 것과 더 어렸을 때 보았던 것들까지 모두 보였다. 그것들은 내 이력 같은 거였다.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 사라질 것들이었다. 아,
이런 적이 있었지. 나는 눈앞으로 지나간 파노라마의 잔상 때문에 장갑차가 발치까지 오는 줄도 몰랐다. 18년의 역사가 이렇게 짧다는 것과 이런 것까지 내 인생에 있었다는 것, 두 가지의 감탄이 뒤죽박죽이었다. 비켜!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되풀이했고 뒤이어 육중한 기계 소리가 들렸다. 포클레인이었다. 포클레인은 연기와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그대로 장갑차에 쿵 부딪혔다. 두 개의 거대한 무한궤도 바퀴가 서로를 밀었다. 전진이 허락되지 않아 끼리링 바닥을 긁으며 장갑차가 비스듬한 원을 그렸다. 나는 가로수 뒤로 몸을 굴렸다. 그리고 몸을 만졌다. 교련 시간에 듣기로 총알을 맞으면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 가슴이나 배, 다리 어디에도 맞은 곳은 없었다. 총소리가 또 들렸다. 군인들이 포클레인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쏜 것이었다. 그 사람은 이사를 하듯 고개를 운전대로 쳐박았다.